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어수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심리학 많은 분들이 이 과목을 채택을 하실 거예요. 근데요,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좋은 소식. 많은 분들이 이 과목을 채택하기 때문에 많은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안 좋은 소식은요, 이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잘 모르시면은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심리학이니까 내가 생각하면 되겠지가 아닌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고 나오시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을 것들을 제가 다 적어서 말씀을 드릴 때이기 때문에 꼭 필기 정확하게 하시고 문제를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는요, 총 6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포츠 심리학의 궤관에 대해서 배울 거는데요. 자, 한 4%의 비율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때는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및 역사,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 운동의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37% 정도로 꽤 많은 비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푸실게요. 운동 재화, 운동 학습, 운동 발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 것 바로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격, 정서와 시합 불안. 세 번째, 동기, 목표 설정, 자신감, 심상, 그리고 주의 집중, 루틴과 같은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학적 요인이 있는데요. 집단 응집력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회적 촉진,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 심리학은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심리적 효과가 있는지 운동 심리 이론과 운동 실천 중재 전략, 그리고 마지막 6과 스포츠 심리 상담은요,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이랑 스포츠 심리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같은 경우는요,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의 비중이 낮아지고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과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가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도 잊지 마시고 꼭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심리학의 궤관입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이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스포츠와 심리학을 쪼개서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자,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입니다.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심리학이 결합된 상태를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라고도 하죠. 자, 또 다른 정의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정의는요, 운동 경기 또는 스포츠 상황에 응용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세 번째 분야는요, 자, 3번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운동 경기 또는 스포츠 상황에 응용되는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를 의미하고요. 자, 네 번째는요,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의 하위 영역입니다. 자, 뭐라고요?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의 하위 영역입니다. 심리학의 영역, 이런 것을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변화로 스포츠 효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하고요.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달리기는 우울증을 조절하는가? 이것은 어떨까요? 스포츠 심리학일까요?
자, 맞는 얘기죠. 달리기는 우울증을 조절하는 거, 이것도 스포츠와 심리학이 결합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축구에 대한 자신감이 축구 수행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건 수행력에 관한 문제죠. 이것은 스포츠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은요, 넓은 의미의 광의죠.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고요. 좁은 의미의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습니다. 자, 광의는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는요,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제어야 스포츠 심리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관점을 바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체육화의 전문화와 세분화 추세에 따라 광의의 스포츠 관점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운동 학습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학위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좁은 의미의 스포츠 심리학은요, 운동 수행과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스포츠나 운동 수행이 개인과 팀 심리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심리적으로 어떠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미치는 거이기 때문에 광의보다는 조금 더 좁죠.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분석, 이해, 통제, 예측하기 위해 심리학의 다양한 방법 및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는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협의는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정서, 동기, 자신감, 심상, 루틴을 설명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광의의 심리학과 협의의 심리학 이런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사에 알아보는 건데요. 역사. 자, 스포츠 심리학은 어떤 역사를 가졌을까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앞에 나왔다듯이 1980년대 이전에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80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으로 갔다고 했죠. 자,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스포츠 운동 심리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초기 역사는요, 1890년부터 1930년대까지를 초기 역사라고 하는데요. 자, 트리플릿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관중의 유무에 따른 운동 수행, 실내 자전거 타기 효과가 최초의 연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이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먼저 발달을 하게 됐죠. 자, 이 사람은 칼 디엠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스포츠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니. 이 사람은